그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해운업 관련해서 물류 대란은 다 뭐 진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97척 중에서 94척이 지금 하역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처음 물류 대란이 터졌을 때는 뭐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려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해소될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받는 뭐 이제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의 지원책이 예정대로 제대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네, 금융 지원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책을 계속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업종과 해운업종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서 일단 어떤 회사든 살아나려면은 이제 수익이 늘어나야죠. 즉 매출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비용은 줄여야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수익성이 증가가 돼야 이제 결국은 돈도 남고 그걸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지금 해운업종 보면은 물동량 확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세계적인 현재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동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목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운임 역시 이제 늘어나야겠죠. 물량도 늘어나고 운임도 늘어나는데 운임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감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용선료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용선료를 협상해서 진행이 돼서 줄인 걸로 나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뭐 더 했으면 좋았을겠죠. 근데 아무튼 그것은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책들을 보면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2.6조를 예상하시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지금 두 회사 모두 선박이 배가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물동량이 없어서 공급 과잉인 거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운업계 전반이 그렇습니다. 예, 뭐 선박 신조에 지금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안은 별로 경쟁력 강화하고는 좀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기존의 배를 개최하는 것이 이제 사들이거나 또는 이제 셀젠 리스백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산 매각을 시키고 그 자산 매각에 자금을 정부에서 대주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그냥 정부의 생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출 확대나 비용 감소 같은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또 돈만 는다는 방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니다. 그냥 돈 넣어준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선업종에 비해 그 경쟁력 방안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이번에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다시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그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적자 기업에서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 받아가고 또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고 한 내용들 이거 계속 어떻게든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때 그 사람 경영진들 이제 끝났으니까 책임 안 묻고 넘어갑니까? 그런 방안들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죠? 저는 그런 방안들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그거 꼭 좀 이제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주주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장님도 그 부분 검토하셔서 좀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그 산업은행 혁신 방안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배구조 개선한다면서 여러 가지 내용 넣었는데 이 최고 경영자인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법률에 산업은행법에 정해진 내용 말고는 더 이상
뭐 혁신 방안으로 구상한 게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회장과 사회이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마련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추후에라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회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회장의 선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혁신위원들의 요구사항 가운데에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O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배구조에서 회장의 선임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주요 정책기관의 수장을 정부의 방향성과 이런 등등에 대한 신중한 의사가 난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은행은 3사람의 사내이사와 4사람의 사회이사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등기이사를 폐지하면서 사회이사를 5명, 사내이사를 2사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이사들의 의견이나 이런 방향성이 좀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혁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더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최고 경영자에 대한 선임에 대한 방식은 뭐 낙하산 인사 등 여러 가지 항상 그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은행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체적인 CEO 승계 프로그램 같은 걸 마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누군가 낙점해서 내려오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으면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보다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경쟁하고 검증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CEO 승계에 대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런 주요한 내용들, 경쟁과 검증의 과정들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꼭 검토하셔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그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한진과 대우에 대해서 그 채권단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니까 뭐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대주주의 의지 그리고 채무 재조정의 향후 전망. 그래서 결국 빚 갚는데 그 돈을 쓰도록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구 노력도 대단히 미흡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우로 옮겨와서 이렇게 좀 그 똑같이 이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참 그 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풍문이었던 것들 혹은 뭐 괴담 수준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혹은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좀 여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저는 충분히 그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뭐 회장님, 위원장님 다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말끔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한진에 대한 원칙, 그 적용했던 그 원칙의 칼날을 지금 대우에는 뭐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느냐? 뭐 대주주의 문제는 좀 다르니까 뭐 정부를 대주주다라고 놓고 본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뭐 그게 그렇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말끔했는가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낙하산 인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면서 정말 대주주의 의지가 대우를 살릴 만큼의 그런 의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뭐 경영진이 심지어 그 대주주는 떠나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분식회계 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고 또 채무 재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 대우에 그 4조 2천억 그 투입하시면서 이 돈은 빚 갚는데 안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망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뭐 수주 전망도 제가 보기에 한진과 비교했을 때 대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뭐 대금 해소의 전망도 굉장히 지금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 노력도 뭐 5조 2천억의 자구 노력 계획 수립하셨지만 지금 자구 노력의 실제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의 문제들, 물론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대우에 대한 그 이후에 그 산업 전체에 그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걸 분석했을 때 아까 RG도 말씀하시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그 BIS 비율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로 인한 다른 산업에 대한 문제의 확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한지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셨는지, 저는 이 두 원칙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안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뭐 핵심적인 게 그 사회이사, 그리고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산업은행, 뭐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사회이사가 낙하산이어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회이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예, 이게 혁신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낙하산, 그것도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은 이 낙하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이런 혁신안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산업은행이 많이 요구했던 혁신안 내용인데, 지금 아까 우리 최이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회장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사실 낙하산 문제는 여기서 많이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이제 그 산업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 예, 그리고 사회이사 중심으로, 근데 이 전제가 그거예요. 국회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회이사, 예, 중심으로 임치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임치 같은 경우 특히 뭐 대우 건설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원 후보 이 추천위원회 이것만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진의 경우와 대우조선의 경우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원칙의 잣대가 다르지 않나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의 잣대는 뭐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하는 가장 큰 울타리의 그 원칙이 하나 있는 거고, 이 한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한진을 애초에 좀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마지막 무렵에 회장을 만나고 협상에 나서고 이런 등등의 절차를 생략해도 안 괜찮았겠느냐. 굉장히 많은 협상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대우조선의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4조 2천억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3조 5천억인데, 그동안에 받은 수주에 관련돼가 배를 완성해가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한 게 약 8조쯤 됩니다. 물론 이게 대우조선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고 기자재 업체나 이런 등등이 다 들어간 거니까, 단순 비교한다면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8조의 돈이 들어왔다면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현재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구 계획을 하고 자본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수주되어 있는 배들을 완성할 수 있는 시점을 준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예, 제 질문은 뭐냐면요. 그런 해석은요, 한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진 사태 이후의 리스크, 예, 를 해석하는 태도, 그리고 이 조선해양의 이 산업에 미치는 리스크를 해석하는 태도, 그리고
투입을 했기 때문에 투입을 무리하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얻게 될 뭐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있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납득할 수는 있으나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정부가 사실은 그 원칙을 적용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이후에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 기본적인 큰 틀에서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내신 것을 제가 면밀히 보고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저희 산업은행이 정상화로 가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관심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용선료를 협상해서 진행이 돼서 줄인 걸로 나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뭐 더 했으면 좋았을겠죠. 근데 아무튼 그것은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책들을 보면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2.6조를 예상하시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지금 두 회사 모두 선박이 배가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물동량이 없어서 공급 과잉인 거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운업계 전반이 그렇습니다. 예, 뭐 선박 신조에 지금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안은 별로 경쟁력 강화하고는 좀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기존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다시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그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적자 기업에서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 받아가고 또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고 한 내용들, 이거 계속 어떻게든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때 그 사람 경영진들 이제 끝났으니까 책임 안 묻고 넘어갑니까? 그런 방안들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죠? 저는 그런 방안들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그거 꼭 좀 이제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주주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장님도 그 부분 검토하셔서 좀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그 산업을 살아나려면은 이제 수익이 늘어나야죠. 즉 매출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비용은 줄여야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수익성이 증가가 돼야 이제 결국은 돈도 남고 그걸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지금 해운업종 보면은 물동량 확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세계적인 현재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동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목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운임 역시 이제 늘어나야겠죠. 물량도 늘어나고 운임도 늘어나야 되는데 운임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감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용선료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해운업 관련해서 물류 대란은 다 뭐 진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97척 중에서 94척이 지금 하역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처음 물류 대란이 터졌을 때는 뭐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려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해소될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받는 뭐 이제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의 지원책이 예정대로 제대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네, 금융 지원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책을 계속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업종과 해운업종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서 일단 어떤 회사든 배를 개최하는 뭐 것이 이제 사들이거나 또는 뭐
셀즈 앤 리스백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산 매각을 시키고 그 자산 매각에 자금을 정부에서 대주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그냥 정부의 생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출 확대나 비용 감소 같은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또 돈만 낸다는 방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니다. 그냥 돈 넣어준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선업종에 비해 그 경쟁력 방안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이번에